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인간만이 생각하는 존재다라는 착각 속에 삽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인간은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고정관념은 사실과 다르므로 버려야 합니다. 동물도 사람처럼 그리워하는 감정을 느끼고 심지어 상대방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동물의 새로운 모습을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코끼리는 물과 풀을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동 중 동족의 뼈를 발견하면 냄새를 맡고 이리저리 뼈를 굴립니다. 특히 코끼리는 이동하다가도 자기 어머니의 두개골이 놓인 곳을 잊지 않고 찾아와 한참 동안 그 뼈를 굴립니다. 즉, 감정이 있다는 증거죠. 한편 동물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를 속이기도 하는데요. 영국에서 발견된 파리의 한 종류는 짝짓기를 할 때 수컷이 암컷에게 먹이를 선물로 줍니다. 암컷이 먹이를 먹는 동안 짝짓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짝짓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는 인간만이 생각하는 존재다라는 착각 속에 삽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인간은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고정관념은 사실과 다르므로 버려야 합니다. 동물도 사람처럼 그리워하는 감정을 느끼고 심지어 상대방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동물의 새로운 모습을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코끼리는 물과 풀을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동 중 동족의 뼈를 발견하면 냄새를 맡고 이리저리 뼈를 굴립니다. 특히 코끼리는 이동하다가도 자기 어머니의 두개골이 놓인 곳을 잊지 않고 찾아와 한참 동안 그 뼈를 굴립니다. 즉, 감정이 있다는 증거죠. 한편 동물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를 속이기도 하는데요. 영국에서 발견된 파리의 한 종류는 짝짓기를 할 때 수컷이 암컷에게 먹이를 선물로 줍니다. 암컷이 먹이를 먹는 동안 짝짓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1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법칙은 1949년에 미국 항공기 엔지니어였던 에드워드 머피 대위가 발견한 우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김없이 잘못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런 현상을 법칙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세상의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각각
50%씩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늘 좋은 일만 계속 되지도 않고 나쁜 일만 계속 겪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충격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오래 기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법칙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법칙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행복보다는 불행, 기쁨보다는 슬픔, 보람보다는 아픔 쪽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 아픔 쪽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이런 미신에 의존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법칙은 1949년에 미국 항공기 엔지니어였던 에드워드 머피 대위가 발견한 우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김없이 잘못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런 현상을 법칙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세상의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각각 50%씩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늘 좋은 일만 계속 되지도 않고 나쁜 일만 계속 겪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충격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오래 기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법칙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법칙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법칙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행복보다는 불행, 기쁨보다는 슬픔, 보람보다는 아픔 쪽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이런 미신에 의존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41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완벽한 결혼식을 위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선 결혼식에 하객이 많이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의 결혼식은 두 집안의 정성과 성의를 손님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행사이기도 해서 결혼식 날 하루에 쓰는 비용이 엄청난 편입니다. 이런 현상은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 사람들의 거칠의 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칠의 문화가 가문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가문의 이미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보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나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된 거죠. 하지만 최근에 유명 연예인들을 시작으로 작은 웨딩, 셀프 웨딩이 유행하면서 비싼 드레스나 예식장 대신 직접 디자인한 예복을 입고 도심을 벗어난 곳이나 풍경이 아름다운 공원에서 소수의 지인들만을 초대하여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예식이 아닌 실속 있는 결혼식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예식이 아닌 실속 있는 결혼식이 주목을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거칠의 문화가 점차 퇴보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 모습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완벽한 결혼식을 위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선 결혼식에 하객이 많이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의 결혼식은 두 집안의 정성과 성의를 손님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행사이기도 해서 결혼식 날 하루에 쓰는 비용이 엄청난 편입니다. 이런 현상은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 사람들의 거칠의 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칠의 문화가 개인을 가문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가문의 이미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보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나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된 거죠. 하지만 최근에 유명 연예인들을 시작으로 작은 웨딩, 셀프 웨딩이 유행하면서 비싼 드레스나 예식장 대신 직접 디자인한 예복을 입고 도심을 벗어난 곳이나 풍경이 아름다운 공원에서 소수의 지인들만을 초대하여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예식이 아닌 실속 있는 결혼식이 주목을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거칠의 문화가 점차 퇴보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 모습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빠의 스킨십이 자녀를 바꾼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아빠의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말인데요.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은 엄마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너그럽고 편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반면 아빠는 어렵고 무서운 이미지를 떠올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엄마의 사랑만큼 아빠의 사랑도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 7,000명을 대상으로 33살까지 성장 과정을 관찰한 결과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아빠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아빠를 둔 자녀보다 성공적인 사회생활과 결혼생활을 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심리학 연구팀에서
백상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1세부터 6세 때까지 아빠가 자주 목욕시킨 아이들의 3%만이 10대가 돼서 친구를 사귀는데 문제를 겪은 반면 아빠와 목욕을 한 적이 없는 아이들의 30%가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두 연구 결과는 모두 아빠의 스킨십이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 사례들입니다. 이런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영향을 준 사례들입니다. 이런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매일 아침에 안아주기 등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부장적인 아빠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빠의 스킨십이 자녀를 바꾼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아빠의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말인데요.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은 엄마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너그럽고 편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반면 아빠는 어렵고 무서운 이미지를 떠올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엄마의 사랑만큼 아빠의 사랑도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 7,000명을 대상으로 33살까지 성장 과정을 관찰한 결과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아빠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아빠를 둔 자녀보다 성공적인 사회생활과 결혼생활을 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심리학 연구팀에서 백상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1세부터 6세 때까지 아빠가 자주 목욕시킨 아이들의 3%만이 10대가 돼서 친구를 사귀는데 문제를 겪은 반면 아빠와 목욕을 한 적이 없는 아이들의 30%가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두 연구 결과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두 연구 결과는 모두 아빠의 스킨십이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 사례들입니다. 이런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매일 아침에 안아주기 등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부장적인 아빠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1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동물들은 그저 본능에 의한 생존 법칙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과연 그렇기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 소개합니다. 애착이란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이 사랑하는 대상과 가까이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행동을 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해리 할로우는 애착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두 개의 어미 원숭이 모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미 원숭이 모형 중 하나는 딱딱한 철사를 감아 만들어 우유병을 달았고 또 하나는 우유병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아기 원숭이는 우유를 먹을 때 빼고는 줄곧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어미 원숭이 모형에 안겨 있었습니다. 무서울 때도 주저없이 부드러운 원숭이 모형으로 달려가 안겼습니다.
실험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기 원숭이가 당연히 우유병을 달고 있는 모형에 애착을 느낄 거라고 병을 달고 있는 모형에 애착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기 원숭이의 행동은 그 반대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동물들도 먹이보다 어미와의 스킨십에 애착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동물들은 그저 본능에 의한 생존 법칙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과연 그렇기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 소개합니다. 애착이란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이 사랑하는 대상과 가까이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행동을 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해리 할로우는 애착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2개의 어미 원숭이 모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미 원숭이 모형 중 하나는 딱딱한 철사를 감아 만들어 우유병을 달았고 또 하나는 우유병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아기 원숭이는 우유를 먹을 때 빼고는 줄곧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어미 원숭이 모형에 안겨 있었습니다. 무서울 때도 주저없이 부드러운 원숭이 모형으로 달려가 안겼습니다. 실험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기 원숭이가 당연히 우유병을 달고 있는 모형에 애착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기 원숭이의 행동은 그 반대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동물들도 먹이보다 어미와의 스킨십에 애착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41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거품으로 부드러운 맛을 내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프랑스 과자인 머랭과 마카롱, 그리고 카스텔라, 케이크, 커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머랭과 마카롱은 둘 다 달걀 흰자로 만든 것입니다. 달걀 흰자에 설탕을 넣어 거품을 낸 다음 저온에서 구워낸 것이죠. 또한 부드럽고 달콤한 카스텔라나 케이크도 달걀 흰자로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 밀가루를 넣어 구워서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커피가 있습니다. 카푸치노 아시죠? 카푸치노는 풍성한 우유 거품이 특징인 커피인데요. 이때 우유 거품은 커피 위에 막을 만들어 열을 차단해서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커피의 거품은 7도에서 8도의 차가운 우유에서 재빨리 수증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유가 너무 뜨거우면 거품벽이 빨리 말라버려 거품이 잘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거품은 부드러운 식감을 내는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거품으로 부드러운 맛을 내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프랑스 과자인 머랭과 마카롱, 그리고 카스텔라, 케이크, 커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머랭과 마카롱은 둘 다 달걀 흰자로 만든 것입니다. 달걀 흰자에 설탕을 넣어 거품을 낸 다음 저온에서 구운 것이죠. 또한 부드럽고 달콤한 카스텔라나 케이크도 달걀 흰자로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 밀가루를 넣어 구워서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커피가 있습니다. 카푸치노 아시죠? 카푸치노는 풍성한 우유 거품이 특징인 커피인데요. 이때 우유 거품은 커피 위에 막을 만들어 열을 차단해서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커피의 거품은 7도에서 8도의 차가운 우유에서 재빨리 수증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유가 너무 뜨거우면 거품벽이 빨리 말라버려 거품이 잘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거품은 부드러운 식감을 내는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41번 42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햄버거 커넥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햄버거가 어떻게 이상기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햄버거 속의 고기 패티의 재료는 소고기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햄버거 패티는 대부분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서 자란 소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중앙 아메리카에서는 이 소들을 키우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먼저 나무를 베니다. 보통 햄버거 한 개를 만들기 위해 숲 1.5평이 사라진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면적의 숲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1960년대 이후로 숲의 25% 이상이 소를 키우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햄버거 패티를 얻기 위해 나무를 베고 목장을 만들면 숲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오르게 되고 결국에는 지구 곳곳에 이상기후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햄버거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작은 햄버거가 이상기후를 만들어서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작은 햄버거가 이상기후를 만들어서
결국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햄버거 커넥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햄버거가 어떻게 이상기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햄버거 속의 고기 패티의 재료는 소고기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햄버거 패티는 대부분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서 자란 소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중앙 아메리카에서는 이 소들을 키우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먼저 나무를 베니다. 보통 햄버거 한 개를 만들기 위해 숲 1.5평이 사라진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면적의 숲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1960년대 이후로 숲의 25% 이상이 소를 키우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햄버거 패티를 얻기 위해 나무를 베고 목장을 만들면 숲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오르게 되고 결국에는 지구 곳곳에 이상기후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햄버거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햄버거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작은 햄버거가 이상기후를 만들어서 결국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1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갯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갯벌은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다에 잠기었다가 물이 빠지면서 공기 중에 노출되는 모래나 점토질이 평평하게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육지에서 모래와 진흙이 강이나 하천을 통해 운반되어 썰물 때 바다로 밀려나갔다가 밀물 때 육지 쪽으로 밀려오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여 오랜 시간 쌓여서 만들어진 곳이지요. 대표적인 곳이 순천만 갯벌과 태안 갯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갯벌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갯벌은 육지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정화 기능을 합니다. 갯벌로 흘러온 오염물질은 지렁이, 개, 조개 등의 각종 생물과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되고 제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갯벌을 흔히 자연의 콩팥으로 부릅니다. 이렇듯 갯벌은 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갯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갯벌은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다에 잠기었다가 물이 빠지면서 공기 중에 노출되는 모래나 점토질이
평평하게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육지에서 모래와 진흙이 강이나 하천을 통해 운반되어 썰물 때 바다로 밀려나갔다가 밀물 때 육지 쪽으로 밀려오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여 오랜 시간 쌓여서 만들어진 곳이지요. 대표적인 곳이 순천만 갯벌과 태안 갯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갯벌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갯벌은 육지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정화 기능을 합니다. 갯벌로 흘러온 오염물질은 지렁이, 개, 조개 등의 각종 생물과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되고 제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갯벌을 흔히 자연의 콩팥으로 부릅니다. 이렇듯 흔히 자연의 콩팥으로 부릅니다. 이렇듯 갯벌은 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1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텔레비전을 몇 시간 정도 시청하시나요? 또 잠은 얼마나 자는 편인가요? 텔레비전을 보느라 너무 늦게 자면 잠을 잘 자는데 방해가 됩니다. 실제로 텔레비전을 많이 볼수록 수면 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과 수면 장애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보건대학원에서 텔레비전이 있는 방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이 잠을 덜 잔다는 것에 주목하여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8살까지 어린이 1,800명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면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하루에 텔레비전을 1시간씩 볼 때마다 수면 장애를 겪는 시간이 7분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어린이보다 나이가 적은 어린이들이, 특히 여자 어린이보다 남자 어린이들이 이런 현상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이가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루에 텔레비전을 몇 시간 정도 시청하시나요? 또 잠은 얼마나 자는 편인가요? 텔레비전을 보느라 너무 늦게 자면 잠을 잘 자는데 방해가 됩니다. 실제로 텔레비전을 많이 볼수록 수면 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과 수면 장애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보건대학원에서 텔레비전이 있는 방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이 잠을 덜 잔다는 것에 주목하여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8살까지 어린이 1,800명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면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하루에 텔레비전을 1시간씩 볼 때마다 수면 장애를 겪는 시간이 7분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어린이보다 나이가 적은 어린이들이, 특히 여자 어린이보다 남자 어린이들이 이런 현상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이들이 이런 현상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이가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41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와 말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 효과는 실제로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로젠탈은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의 지능 지수를 검사한 후 교사들에게 발전 가능성이 큰 학생들의 명단을 전달했습니다. 1년 뒤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이 흥미로운 이유는 명단에 있는 학생들은 실제로 지능이 높지 않았고 무작위로 뽑힌 학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몰랐던 교사들은 명단에 있는 학생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지도하였고, 학생 또한 선생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이렇듯 타인을 기대를 갖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하게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와 말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 효과는 실제로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로젠탈은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의 지능 지수를 검사한 후 교사들에게 발전 가능성이 큰 학생들의 명단을 전달했습니다. 1년 뒤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이 흥미로운 이유는 명단에 있는 학생들은 실제로 지능이 높지 않았고 무작위로 뽑힌 학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몰랐던 교사들은 명단에 있는 학생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지도하였고, 학생 또한 선생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이렇듯 타인을 기대를 갖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하게 됩니다. 41번. (42번)